안녕하세요. 디자인학부 임단입니다. 오늘은 UX 디자인 프로젝트 체험하기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UX 디자인 할 때 혹은 일반적인 모든 디자인 과정은 이렇게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 설명드린 적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들을 활용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요약을 해보고 다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디자인은 수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학생들이 손으로 와이어프레임을 그려보고 어떤 흐름으로 이 서비스가 진행되면 좋을지를 스스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진짜 디자인을 할 때는 손으로 그리지 않고 당연히 여러 가지 툴을 써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화면을 디자인한다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요즘엔 써가면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게 됩니다. 먼저 이 어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때 어떤 UI 요소들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지 학생들이 조금 더 구체화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UI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 화면에 있듯이 버튼이라던가 이렇게 슬라이더, 텍스트 상자, 아니면 어떤 리스트 같은 것들로 여기는 그 체크박스 같은 것들이죠. 사용자를 위한 온스크린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UI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성 요소들이 각각의 페이지에 적용됨으로써 하나의 사용 가능한 페이지가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 각각의 요소들이 무슨 이름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돼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맨 위에 핸드폰의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현재 와이파이가 잡혀 있는지 등을 나타내는 상태바, 그 밑에는 내비게이션 바, 리스트, 페이지를 보여주는 부분, 체크박스, 팝업 창, 버튼 등등을 보통 UI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자이너라면 이 요소들의 이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소통을 하기 훨씬 편리할 거예요.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름은 사실 제각각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있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구글이란 회사에서도 나름대로의 디자인 규칙과 이 UI 요소들에 대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칙들을 살펴보면은 훨씬 구체화된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꼭 한 번쯤 찾아봐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글에서 디자인하는 스타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이런 UI 요소들이 조합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드는 구글 크롬, 지메일, 캘린더, 유튜브, 구글 맵 같은 여러 가지 구글에서 만든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UI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UI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앱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재 페이지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수행 가능한 대표적인 동작들을 표시해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페이지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컨테이너, 이 부분은 내비게이션 아이콘, 여긴 페이지의 타이틀, 그리고 어떤 행동 가능한 액션 아이템들, 그리고 여기는 숨겨져 있는 메뉴들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이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컨테이너와 이런 타이틀 같은 부분은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앱바를 위주로 보자면요. 이 앱바의 색깔이나 텍스트, 아이콘들이 변경되면서 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앱 페이지의 상태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뭐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들을 매우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UI 요소는 버튼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앱의 주요 기능들이나 주요 페이지들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도 이렇게 버튼 내비게이션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이거는 어,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은 iOS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보통 여기 안드로이드는 백 버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뭔가는 다르게 이 버튼 내비게이션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내비게이션이 눌리면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고 다른 기능으로 이동하는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대표적인 UI 요소는 탭이란 부분입니다. 이 탭은 보통 이런 방식으로 활용되는데요. 다른 정보, 어떤 내용을 구분하고 구조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UI 요소로는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다가 뭔가 알림을 주는 것,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창, 이렇게 디딩 나오는 창들을 다이얼로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얼로그를 쓸 때도 전체 컨테이너, 뭐 여기에 들어가는 뭐 아이콘이나 타이틀, 그리고 설명들 같은 부분이 있어야지 이 다이얼로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텍스트 부분이 살짝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컨테이너, 제목, 그리고 설명글, 그리고 버튼들이 존재함으로써 이 다이얼로그를 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UI 컴포넌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머터리얼 디자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뭐 리스트, 내비게이션 드로어 아니면 뭐 슬라이더, 메뉴 등등으로 다양한 UI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예시들이 주요 그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활용되면 좋은지에 대한 좋은 사례나 않아야 하는 사례 같은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X 디자인, UX UI를 디자인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 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 UI UX 툴을 당장 배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UI UX 분야를 전공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개발하고 출시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기획 단계란 것은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정하고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단계를 의미하고요. 설계하는 것은 정보 구조를 짜고 큰 골격을 짜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디자인하는 단계가 와이어프레임을 만들고 실제로 UI를 만들어 보고 프로토타이핑 하는 단계를 디자인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할 이 UX, UI 툴들은 주로 이 디자인 단계에 필요한 툴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만 알고 있을 텐데, 실무에서 활용하는 툴들을 보게 되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말고 굉장히 많은 툴들을 조합해서 UI, UX 작업을 진행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링크를 들어가 보게 되면 제가 설명하는 그런 툴들에 대한 자료가 더 있을 테니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소개하는 것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랑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참고를 해보면 매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19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와이어프레임을 그리고 UI를 직접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여기 스케치, 피그마, 어도비 XD,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이라는 툴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 UCG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나에 대한 내용일 텐데 학생들이 흔히 알고 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는 거의 많이 쓰지 않고 어도비 XD, 피그마, 스케치라는 툴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스케치라는 툴은 이 맥에서만 돌아가는 툴이기 때문에 맥 컴퓨터가 없다면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피그마나 어도비 XD는 윈도우 기반으로도 돌아가기도 하고 무료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툴들에 대해서도 익숙해지면 좋은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그마란 것은 어떤 툴이냐면 여기 보여지는 화면과 같은 툴인데요. 쉽게 생각하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가 훨씬 가벼워져서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툴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났을 때 이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화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이걸 실제로 사용자들이 써보게 하게끔 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할까요? 학생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거고, 그러면 개발자한테 이런 걸 해달라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런 화면들이나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디자이너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스케치, 인비전, 피그마, 어도비 XD, 여기 밑에 있는 프로토파이라는 툴들이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툴들입니다. 뭐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화면 내의 세부 요소들을 움직이도록 하고 화면과 화면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 프로토타이핑 툴들인데요. 저는 수업 시간에 프로토파이란 툴을 학생들한테 써보게끔 하고 가르쳐 본 바가 있는데 지금 여기 화면에 있듯이 어떤 화면들이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고 마치 실제 개발된 앱과 가장 비슷한 형태로 디자이너가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툴들이 이런 프로토파이와 같은 툴들입니다. 이런 툴들을 써서 개발자에게 넘기기 전에 가장
실제와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봄으로써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사용자에게 테스트를 하거나 그들의 반응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학생들은 이런 툴들에 대해서 현재 배우지 못한 상태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행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디자인해 보고자 했던 그 과제를 파워포인트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실습 과제로 제출해 주시는 게 이번 주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모바일 앱이 있는 것 같은 혹은 그냥 화면이 들어가 있는 이런 양식을 제공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 위에다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이 앱을 구체화해 보는데요. 이렇게 뭐 핸드폰 화면처럼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쓰는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가로 화면을 생각하고 디자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와이어 프레임을 지금 손으로 그려놨잖아요. 손으로 스케치를 해놨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다가 구체화를 한번 해봐 주세요. 현재 이게 파워포인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글씨들을 또 이동 가능하고 이미지들 같은 것들도 다 삭제하거나 추가 가능합니다. 혹은 여기도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변경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어떤 기능을 넣고 싶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텍스트를 넣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여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변경 가능하고 여기 모든 요소들도 다 지금 그룹이 되어 있을 뿐 다 지우거나 변경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만들어 놓은 스케치를 완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워포인트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 도형을 만들거나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서 이런 주요 화면들을 만들어 보고요. 제가 템플 양식에다가 실습 과제 양식에다가 이런 아이콘들도 넣어 놓을 테니까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혹은 여기 쓰고 싶은 아이콘이 없다면 구글에서 찾아서 붙여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가로 양식이 필요하면 이런 것도 활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화면을 일단 구성한 후에 다음으로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 같은 이런 라인들도 화살표를 활용해서 넣어봐 주세요. 그래서 총 3가지 이상의 기능 혹은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는데 예를 들면 학생들이 내온 아이디어들 중에 뭐 출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어플리케이션 기능, 시차 적응을 위해서 수면 명상을 지원해주는 기능, 여행지 정보를 찾아보고 스크랩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총 3가지 상황에 대해서 각각 디자인을 해보는 거죠. 아까 설명했던 이런 양식을 가지고요. 이런 3가지 화면을 가지고 하나의 기능을 설명할 수도 있겠고 부족하면 이런 화면을 2페이지 써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 양식을 첨부해 놓을 테니까 거기 위에다가 이 기능들을 설명을 해주고요. 파워포인트에 작성을 해서 과제를 업로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첨부해 놓을 실습 양식이 이거예요. 일단 여기다가 이름, 학번 써주시고요. 그리고 각각 기능에 대해서 여기다가 써주세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출입국 신고서 작성이라고 써주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기 부분에다 써주세요. 길쭉길쭉한 화면을 쓰고 싶으면 여기다 쓰고요. 가로 기능을 쓰고 싶으면 이 페이지들을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붙여놔도
그래서 여기다가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버튼 같은 것들은 띄워다가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으니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가로로 있는 화면들도 쓰고 싶다면 뭐 크기를 줄이거나 늘려서 사용을 해보되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여기 뭔가 하단에 탭 같은 거, 탭 내비게이션 아니면 뭐 바텀 내비게이션 같은 걸 설명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해주세요. 보통 바텀 내비게이션은 페이지들마다 동일한 자리에 있을 테니까 다 똑같이 디자인을 이렇게 해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페이지들을 완성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아이콘들은 여기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쓰고 싶으면 이렇게 넣어다가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장면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뭔가 버튼이 있고 뭐 여기 화면을 넘어가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여기 화살표를 주고, 화살표 있죠? 이렇게 쭉 이어지게 한다던가 해서, 다만 화살표는 빨강색으로 이렇게 극렬하게 표시를 해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면 보다 알기 쉽게 디자인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식으로 진행을 해주세요.